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6 민족문화 수호운동과 종교와 문화 오늘 포인트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이 크게 이제 6개로 나눠서 배울 건데 한국사 연구에서는 혼을 강조한 박은식,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앞에서도 나왔던 신채호 이 둘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연구는 국문연구소에서 조선어 연구에서 조선어 학회가 중요해요. 이게 넘어오는데 조선어 학회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우리말 큰 사전 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웬만하면 문제 다 맞춥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천도교와 대종교 요 두 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문학 활동은 요 이육사, 윤동주, 저항시인, 그 다음에 심훈 요 세 작가 위주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술 활동은 일단은 사실 이거만 알아도 예술 활동은 웬만하면 됩니다. 나운규의 아리랑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송기정의 일장기 삭제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1910년대부터 신문을 폐간했다가 다시 만들게 했다가 다시 폐간하는 그런 사건들을 앞에서 배웠죠. 그 내용을 위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핵심 주제 56 민족문화 수호와 이 일제강점기 때의 문화에 관한 내용을 볼 겁니다. 문화, 종교 뭐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핵심 56에 편제돼 있다 그래서 30년대 문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핵심 주제 56은 지금 일제강점기 때의 모든 문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일단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일제강점기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 231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한국사, 우리 시험에는 핵심 56에서는 한국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한국사하고 우리 국어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일단 한국사 연구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민족주의 사학에서 박은식, 신채호가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요걸 보기 전에 이 일본 놈들이 한국사를 왜곡을 합니다. 왜곡을 하는데 왜 왜곡하냐면 얘네들이 자기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려고 식민사관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식민사관이 뭐예요? 야, 너희들의 역사를 우리가 봤더니 너희들은 우리 식민지가 될 만해. 너희들은 자주성이 없어. 뭐 그런 거를 주입하는 게 식민사관이에요. 자, 여기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이 타율성론. 자, 한국사는 중국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타율적으로 전개가 됐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체성론,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 머물러 있어. 뭐에 정체되어 있냐면, 자, 원래 어떤 선진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원시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 이 순서로 국가가 발전했는데 조선은 그냥 고대에 머물러 있었고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해준 덕에 중세를 건너뛰고 근대로 넘어왔어. 그럼 우리 식민지 되길 잘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당파성론은 조선시대에 당쟁이라던가 그런 당파 싸움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당파 싸움으로 단결이 불가능한 민족이다라고 이 세 개가 되게 얄팍하거든요. 굉장히 얄팍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식민지 시대에 얘네들이 막 때리면서 믿으라 그러고 가리키고 어렸을 때부터 주입하면 이렇게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믿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주입시키는 거 그게 좀 무서운 거죠. 그죠? 특히 얘네들도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래서 안 돼. 뭐 단결이 안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봐봐. 조선시대부터 당파 싸움 엄청 많이 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은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좀 어린 분들은, 근데 저는 어린 단계는 아니고 저는 어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한국사를 가리키는 선생님들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당쟁 같은 거를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이래서 이거 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싸워서 막 그러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거 두 개도 말이 안 되지만은 이거는 진짜 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 당쟁이라던가 그런 게 지금 보기에는 뭐 저런 거 갖고 싸우냐? 어떻게 단결해서 다른 나라 쳐들어가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당으로 나눠줘서 싸워야지 이게 세력의 균형이 맞춰지지. 오히려 안 싸우면 나라가 망합니다. 조선이 왜 망했냐면 얘네들이 뭐 아무렇게 건전하게든 뭐 불건전하게든 나눠져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싸웠으면은 안 망했을 텐데 이 조선이 망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 세도 정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세도 정치. 세도 정치는 권력이 이 한 가문에 집중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망한 거야. 지금 세계 역사를 봐봐요. 지금 모든 국가 중에 여당이랑 야당이랑 안 나뉜 국가가 있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는 나라는 여당과 야당과 나뉘지 않고 일당 독재를 하는 일당인 한 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데가 지금 후진국이 되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죠. 싸워야 된다고. 싸워야 돼요. 안 싸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일본 놈들이 막 때리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하니까 이제 진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막 민족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뭐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 이건 시험에 나와요. 조선사 편수의 밑줄. 조선사.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한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밑줄. 왜곡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선사를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의 역사부터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썼어요. 왜곡하려고. 이놈들 진짜 부지런해요. 그죠? 아무튼 나쁜 짓 하려고 이렇게까지 부지런할 필요가 있냐고 이 나쁜 놈들이. 자 아무튼지 간에 그렇습니다. 자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뭐 위에 거는 몰라도 되고 이따가 한번 이 정체성론은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민족주의 사학을 보자고. 민족주의 사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한민족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한테 식민 지배를 받을 만한 그런 민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꺼져 줄래? 뭐 그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 사학은 제일 잘 나오는 게 박은식, 신채호인데, 자 박은식 요거 유교 구신론 밑줄 그세요. 요건 뭐 역사라기보다 그 종교 쪽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박은식이라는 인물이 워낙 시험에 잘 나와서 여기다 그냥 넣어놨습니다. 역사에 요거는 밑줄 그세요. 양명학의 토대를 둔 유교의 개혁을 주장했어요. 유교 구신론.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를 개혁하자. 이건 역사하고 좀 멀어지지만 그냥 박음식 칸에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시험 잘 나와요. 이거 유교 구신론. 자 그리고 박은식은 자 국혼 동그라미 혼을 강조했어. 혼이 담겨있는 민족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혼에 대해서 뭐라고 강조했냐면 나라는 형체, 껍데기에 불과하고 역사는 정신, 민족 혼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껍데기는 잃었어. 껍데기는 남에게 뺏겼지만 정신, 혼만 제대로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막 눈물이 나죠. 정말 이런 이론을 발표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밑줄 그세요. 한국통사 밑줄. 자, 한국통사. 이 통자가 여러분들 보통 무슨 역사책 쓸 때 통사라 그러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 통자를 쓰는데 이 통자는 아플 통자예요. 고통스럽다 할 때 그 통 있죠. 통이에요. 그래서 자, 밑줄 그세요.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책인데 한국이 어떻게 국권을 강탈당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다룬 아픈 역사라는 거. 한국의 아픈 역사. 한국을 관통하는 역사가 아니라 아픈 역사야. 아픈 역사. 이 통자를 쓴 거. 고통할 때 통자. 자, 시험 잘 나옵니다. 한국통 박은식, 유교구신론, 혼, 한국통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자, 시험이 무지하게 잘 나오는 게 한국 독립운동 혈의 동그라미 혈 여기 밑줄을 긋고 이것도 잘 나와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인데 이건 뭐냐면 한국 독립운동의 피로 쓴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줄 개항 이후부터 3.1운동까지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운 민족의 독립투쟁 과정을 정리해서 서술합니다. 그야말로 피의 역사, 피로 물든 역사,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좀 되게 좀 그 유치한 방법인데 박은식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을 참 근데 박은식 우리 앞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잖아요. 핵심 49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동제사의 일원이었습니다. 동제사가 동제사의 주축 멤버가 신한청년당이 되고 신한청년당이 임시정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2대 대통령을 했었죠. 이승만이 탄핵 당한 다음에. 그죠? 자, 그리고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외우는 법은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유교 구신론은 뭐 딱 보면 알겠는데 일단은 선생님한테 혼이 났어. 근데 혼낼 때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막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고 막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 살 터져서 피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파. 선생님한테 크게 혼나서 아프니까 피가 나지. 좀 어이없겠지만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래서 박은식 하면 혼내. 너무 크게 혼내가지고 너무 아파. 한국 통사. 그러니까 지혈사. 피가 나. 혈.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아시죠? 이렇게 하면 외워져요.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에 뭐 이런 내용 같은 건 잘 안 나와요. 그냥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개항 이후부터 3.1운동까지 일제에 싸운 독립운동 투쟁 과정을 서술한 역사학자는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아니면 요게 나오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 알아두셔야 돼.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박은식이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요걸 썼다. 요게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가 오늘 핵심 56에서 배운 것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것만큼 출제 빈도가 높은 게 232페이지 보세요. 오늘은 제가 그냥 찍어드린 거 외우면 되는 거야. 뭐 그냥 생각이고 뭐 과정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신채호는 앞에서 우리가 뭐 여러 번 다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잊어먹었을지 모르지만 핵심 47을 읽을 겁니다. 핵심 47에 보잖아요. 200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국사연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잠깐 보고 넘어간 건데 신채호가 이순신전 그 다음에 을지문덕전을 쓰고 아까 박은식 있죠. 박은식은 영계소문전을 쓰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가서 다시 보면 한번 보세요. 그냥 그거는 출제비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썼구나.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신채호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요 독사신론은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이 독사신론은 요건 어디서 나왔냐면 핵심 47 200페이지에 나와요. 역시 옆에 적어놔. 핵심 47에 나온다. 요거. 자, 독사신론. 요 밑줄. 요것도 중요해요. 요거 독사신론. 자, 그래서 요거는 대한매일신보 베델과 양기탁이 출간했던 신문이죠. 독사신문을 연재해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중심에 두어 민족주의 사관의 기초. 이게 거의 우리 최초의 민족주의 사관으로 봅니다. 이 독사신론을. 민족주의 사관의 기초를 마련했어요. 독사신론. 오케이. 그 다음에 조선상구사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근데 이 독사신론은 지금 1908년이죠. 일제강점기 전이야. 근데 조선상구사는 지금 1931년도에 요게 써진 겁니다. 이거는 밑줄. 여기 시험에 고대사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상고사를 발표. 그냥 이거는 신채호가 조선상고사를 썼다. 요 두 개 엄청 잘 나와요. 이거 조선상고사 특히 엄청 잘 나와요. 요거 이름을 다 알아둬야 돼.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아는 나죠. 나 아자잖아. 그죠? 비아. 나를 둘러싼 다른 존재들과의 나의 싸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여기 한국이 있으면 한국 주변에 이 5만 가지 중국, 일본 뭐 이런 놈들 있죠. 러시아도 있고 뭐 이 얘네들 다른 나라들과의 투쟁이라 이거예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요런 얘기가 여기 있었구나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고대사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 상고사를 발표. 요게 지문으로 엄청 잘 나와. 요걸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죠. 우리 역사 내용을 할 때는 독사신론과 특히 이 조선 상고사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는 우리 요거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요거 묘청의 난 배울 때 이 묘청의 난이 핵심 18입니다. 요거는 핵심 18이라고 적어놨어요. 요거는 핵심 18에 나와요. 묘청의 난 할 때. 그래서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랬죠. 이 조선사 연구초, 신채호.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 출제 빈도 매우 높은 건 뭐예요? 매우 높은 건 바로 네 번째 이거죠. 의열단의 활동 지침인 조선혁명선언, 저술. 조선혁명선언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핵심 52에 나옵니다. 이거 의열단 공부할 때 이 적어놓으세요. 핵심 52. 그래서 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배운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만 해도 머릿속에 들어와요. 조선혁명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근데 이거 앞에 배워서 이제 제가 네 번째로 빼놨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그냥 중요한 게 뭐냐면 독사신론, 조선 상고사, 상고사니까 이름에 여기 나와 있잖아. 고대사 연구, 그죠?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는 묘청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묘청의 난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조선혁명 선언, 요 네 개만 딱 아시면 됩니다. 신채호.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지금 배운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두 개, 오늘 배운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조선학 운동에서도 우리가 요것도 앞에 배운 거 있죠. 밑줄. 요 세 사람 알아둬야 돼요.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자,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실학자 정약용의 글을 모아 여유당 전서를 간행하면서 조선학 운동, 여유당 전서 별표. 자, 이 여유당 전서는 앞에서 우리 정약용 실학에서 배울 때 나온 건데요. 요게, 자, 이거는 핵심 36입니다. 요 핵심 36에 보면 정약용을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 여유당 전서가 나와요. 방대한 양입니다. 이 정약용의 엄청난 그 지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당 전서. 근데 사람 이름도 기억해놔야 돼요.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런 거죠. 이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조선이 고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니까 야, 우리는 이런 실학사상이 있어서 우리도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데 니들이 와서 임마 다 개판 친 거야. 니들 때문에 우리 역사가 오히려 멈춰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사상과 주체성을 찾아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아무튼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야. 여유당 전서,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누구?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 오케이. 자, 여유당은 요거 정약용이 머물렀던 그 집 이름이에요, 집. 그래서 무슨 안성댁, 뭐 안성에서 시집 온 그 뭐 여성을 부를 때 뭐 그런 식으로 부르죠. 그럼 그런 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인보, 정인보는 어를 강조했어. 그래서 동아일보에 5000년간 조선의 어리라는 글을 연재했는데 이거는 왜 나오냐면 어른 정인보죠. 혼은 아까 누구라고 했어? 크게 혼낸 사람 누구야? 박은식이란 말이야. 그 박은식이랑 헷갈리라고 요 어른 정인보를 짝을 해서 냅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 근데 조선학 운동에서는 그냥 이거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대신 주의해야 돼. 혼이 아니라 어른 정인보. 혼은 박은식. 그리고 문일평은 대미 관계 50년사, 안재홍은 조선 상고 이것도 헷갈리라고 가끔 나는데 조선 상고사는 신채호였죠. 조선 상고사 감은 안재홍이었다라는 거 정도. 요거는 이 점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여유당 전서 요거 출제비도 매우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을 볼게요. 사회경제사학. 요거는 사회경제사학은 마르크스 유물사관입니다. 이 마르크스 유물사관이란 건 뭐냐면 요거는 역사 발전이 무슨 한 나라의 민족들이 변하거나 살던 민족들이 뭐 바뀌거나 아니면 왕조가 바뀌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물건들 아니면은 어떤 생산 방식이 바뀌어야지 역사가 바뀌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에요. 자, 봐봐. 그러니까 물질적 생산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물건이 나오거나 발명되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한 생산력의 변화, 생산 방식의 변화. 그런 게 그런 거 위주로 역사를 파악하는 게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이 생산 방식이나 물건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경제학이 역사하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생산 방식에 따라서 요거를 분류를 해놓고 하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조선에서 이양법 있었잖아요. 이양법 때문에 조선 후기의 역사가 확 바뀌어버리죠. 뭐 생산 양식이라던가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떤 문화적인 수준까지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생산 방식이 바뀌니까.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현대로 따지면 컴퓨터의 발명, 인터넷의 발명, 휴대폰의 발명, 뭐 그런 게 나올수록 새 물건들이 발명될수록 이 인간의 행동과 역사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유물사관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걸 기억해. 백남훈 동그라미. 백남훈. 사회경제학자는 백남훈입니다. 자, 그래서 뭐를 주장하냐면 우리 역사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이렇게 따져보면 아까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넘어오는 거랑 유사한 궤도를 발전했어. 일본 너희들 왜 자꾸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사관이 아까 정체성론이 뭐예요? 원시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조선은 고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식민지 덕에 일로 넘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백나무는 이 정체성론을 반박을 합니다. 조선사회 경제사 동그라미 이거 알아요. 조선사회 경제사. 자, 마르크스가 세상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세상 유명한 경제학자라서 경제사예요. 왜 마르크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경제를 통해서 막 역사, 뭐 계급으로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사회 경제사, 백나무는 조선사회 봉건사회 경제사.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외워주십시오. 아셨죠? 백남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실증주의사학을 볼게요. 실증주의사학. 자, 실증주의사학은 그냥 진단학회 알면 됩니다. 진단학회에서 발간했으니까 진단학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역사의 어떤 증거, 남은 유물들이나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사료 그런 걸 가지고 실증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진단학회예요. 진단학회. 실증적 진단학회, 진단학보, 실증주의사 요거 그냥 요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이병도하고 손진태가 요걸 이끌었는데 이병도는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욕을 먹는데 조선사 편수에 아까 있었죠? 그 왜곡하려고 만든. 여기 들어가가지고 조선사 편찬에 참여를 합니다. 자, 아무튼 요게 실증주의사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제일 중요한 게 박은식, 신채호 둘을 알아야 됩니다. 박은식, 신채호.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보면서. 자, 박은식. 그래서 여기서 혼나가지고 아파. 그러니까 피가 나지. 그죠? 한국통사, 지열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오케이. 그 다음에 신채호는 4가지. 독사신론. 요게 최초의 민족주의 사관이기 때문에 그 기초를 다졌고요. 민족주의 사관. 조선 상고사는 이름에서 봤듯이 고대사를 연구했어.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는 묘청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일 유명한 의열당의 활동 지침인 조선혁명 선언. 그 다음에 조선학 운동은 사람 이름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의 여유당 전서. 오케이. 그리고 정인보는 얼이에요. 얼. 박은식은 혼이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사학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백남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백남은 경제사야, 경제사. 책 이름이 다 경제사부터. 조선사의 경제사, 조선봉오사의 경제사에서 정체성론을 반박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증주의 사학은 실증적 객관적인 유물이나 사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데, 진단학회, 진단학보. 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사 편수에 이병도가 들어갔었다. 요것도 가끔가다 출제가 돼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국어연구 233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요 국어연구는 요 국어연구 기관 단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국문연구소가 설립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좀 까마득하시겠지만 핵심 47에 보면 요 국문연 200페이지에 나옵니다. 200페이지에 요 국문연구소가 국가기관으로 일제강점기 전이에요. 그래서 한글 연구를 위해서 국가기관으로, 자, 주시경 동그라미, 주시경, 지석영 중심으로 국문연구소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철자법을 연구했어요. 국문연구소가. 그래서 이제 조선어 연구회가 나오는데, 이 조선어 연구회가 국문연구소의 전통을 계승하거든요. 자, 조선어 연구회 이름 밑줄 요거. 그럼 국문연구소의 전통을 계승해가지고 뭘 했냐면, 각야날이 지금의 한글날입니다. 지금 한글날이에요. 그래서 한글 기념일을, 이때는 9월 29일인데 뭐 날짜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우리 한글 할 때 각야, 거교, 구규 뭐 처음에 그렇게 배우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배운 다음에. 그래서 각야날을 제정하고, 이제 한글날에 이게 그겁니다. 한글날의 원조예요. 원래 각야날이 한글날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잡지 한글을 간행, 한글을 간행.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920년대 돼가지고 일본 놈들이 한글을 제대로 못 배우게 막 방해를 하고, 무단 통치 시대,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지났죠. 막 그러니까 한글을 이제 10년 정도 안 배우면 어린 세대는 한글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문맹도 막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걸 대중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야날도 제정하고 잡지도 간행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어 연구회가 확대 개편된 게 별표. 너무 중요한 건 이 조선어 학회입니다. 왕별. 시험에 나왔다면 이거예요. 근데 알아둬야 돼. 우리가 국문연구소, 그 다음에 조선어 연구회가, 이 조선어 연구회가 뭐가 되는 거야? 조선어 학회로 확대 개편된 거죠. 31년에. 그래서 보세요. 요 밑줄,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확대 개편. 요 두 사람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확대 개편, 별표.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에서 뭐 했냐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표준어를 제정했어. 자, 요거 대단하죠. 지금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별표. 우리말 큰사전 또는 조선말 큰사전을 편찬을 시도를 하려고 했어. 각 지역에서 쓰이는 어휘나 이런 걸 분석해서 조선말을 정리하는 말모의 작전. 괄호. 말모의, 이거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조선어 학회에 대한 요 내용이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흥행은 별로 못한 걸로 아는데. 자,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광복 이후에 이 모아놨던 게 발견이 돼. 그래서 광복 이후에 편찬이 됩니다. 요거. 아무튼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한글 맞춤법 통일한 발표,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 두 개가 시험에 조선어학회 하면 그냥 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 연구에 대해서는 시험에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요거 두 개. 요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 사건이 뭐냐면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해서 치안유지법 있죠? 체포 투옥돼서 해산이 됩니다. 요때. 하지만 출제빈도 제일 높고 요 두 개 알아야 돼요. 요 두 개. 한글 맞춤법 통일랑 우리말 큰사전.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표준말을 제정했다. 이거하고. 오케이, 됐습니다. 국어 연구는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오늘 그래서 출제빈도가 제일 높은 게 바로 역사하고 요 국어입니다. 요 두 개. 이제부터는
좀 볼게요. 이미 배운 내용도 많아요. 이제부터는. 자, 234페이지. 특히 종교는 우리가 앞에서 다 본 거를 정리하는 수준이야. 특히 천도교 있죠. 천도교는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계칭을 합니다. 그리고 3.1운동을 주도하며 종교 중에서도 이 천도교가 제일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천도교의 기관지 만세보 많이 나오죠. 만세보 별표. 만세보, 그 다음에 개벽도 잘 나옵니다. 개벽 밑줄, 신여성 이런 잡지를 발간을 하고 우리가 이거 앞에서 봤어요. 소년운동은. 소년운동 별표 천도교 소년의 방정환 나왔었죠. 방정환. 주도하에 어린이를 인격체로 소중히 보려는 소년운동 전개했다. 그 다음에 또 소년운동에서 중요한 게 어린이날 제정, 잡지 어린이 발간. 그죠?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거의 다 배운 내용이에요. 만세보도 등장했었어요, 우리. 자, 요 천도교는 이거죠. 오케이. 자, 여기 다 잘 나오니까, 천도교가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서 1번으로 놔둔 거예요. 1번으로. 그 다음에 대종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대종교는 중광단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 일단 첫 번째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을사오적 처단하려고 했던 나철 오기요 있죠. 당군 신앙을 기반으로 창시한 종교가 대종교죠. 자, 그래서 요 대종교 교인들이 북간도에서 뭐 만듭니까? 중광단 만들잖아요. 중광단이 뭐가 돼? 북로군 정서로 개편이 되죠. 김좌진이 참가한 다음부터. 그래서 청산리 전투를 주도하게 됐다. 요 대종교. 아무튼 엄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 볼게요. 불교는 일제가 한국 불교를 억압하려고 사찰령을 제정했는데 한용운 있죠. 님의 침묵이라는 시 지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승려인 한용운 주도로 제 밑줄 보세요.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해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요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종교 관련. 그 다음에 원불교는 박중빈이 창시한 종교입니다. 박중빈. 사람 이름 알아두시고 박중빈. 그래서 새생활 운동을 전개했어요. 개간사업 저축운동 등의 새생활 운동을 추진해요. 요것도 가끔가다 등장합니다. 그냥 한번 봐두세요.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아닌데 종교 문제 나올 때 요 두 개는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신교. 개신교는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거 되게 눈에 익죠. 그죠? 여러분들 요것도 핵심 47에 200페이지. 자, 여기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요거 핵심 47, 200페이지에 나오는데 배제학당 아펜젤러, 이화학당 스크랜튼 1885, 1886년에 요게 세워졌죠. 이런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했다. 그리고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신사참배 강요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천주교. 기관지로 경향신문을 발행했어요. 기관지로, 경향신문 발행했구나. 그 다음에 그래서 민중계몽에 기여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동그라미, 의민단. 천주교는 특이하게 여기 봐봐요. 만주에서 항일 무장단체라고. 천주교에. 천주교. 지금 천주교 이미지는 막 이렇게 별로 그렇게 과격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의민단 알아둬야 돼. 의민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만주에서. 오케이. 여기까지 종교는.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 볼게요. 문학활동. 자, 문학활동은 1930년대 이전에는 뭐 이광수, 최남선 등이 계몽적 성격의 문학활동을 하긴 했는데 이 둘이 다 이제 친일 행각이 드러나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1920년대는 요 신경향파 문학이 나오는데 요거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카프. 20년대는 카프가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순경향파 문학인들이 모여서 카프를 조직했구나 정도.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작가들의 모임이구나. 요 정도만 하나 기억해 두세요. 1920년대. 작가까지는 뭐 알 필요 없고. 요 정도. 이제 중요한 거는 1930년대 이후 저항 문학입니다. 시험은 여기서 다 나와요. 그냥. 자, 그래서 이육사, 윤동주, 시문을 알아야 돼요. 요 셋만 알면 됩니다. 사실 이번에 235페이지에서는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이육사의 본명이 이원록인데 이름이 이육사죠. 이게 괜히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여기 투옥이 되거든요. 그때 이 수형 번호 있죠. 이 죄수들은 여기다가 번호 달잖아요. 그 번호가
264번이었대요. 그래서 이름을 이육사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저항 시인이죠. 자, 그래서 이게 다 알아야 돼. 광야, 절정, 청포도, 밑줄, 시. 이육사는 특히 광야를 잘 봐야 돼. 광야가 제일 중요해. 광야, 절정, 청포도 등의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밑줄 보세요. 의열단원이었어요. 의열단원. 본명은 이원록인데 의열단원이었다고. 김원봉의 의열단원. 그래서 밑줄 보세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돼서 옥고를 치르고 나서 자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간부학교 이거 누가 지었어? 누가 만들었어? 김원봉이 만들었잖아요. 김원봉이 황푸 군관학교 갔다가 요거 만들었죠. 이때 여기에 입교를 했습니다. 264 시도 쓰고 격렬하게 저항을 한 264 알아두시면 시험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윤동주도 잘 알아야 됩니다. 밑줄 서시 별에는 반 참외록과 같은 시를 남겼는데 밑줄 일본 유학 중에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서시 정말 이 서시는 제가 시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 시 읽으면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시를 아름답게 잘 지어가지고 자 아무튼 알아둬야 됩니다. 윤동주 264 윤동주 그 다음에 시문도 잘 나와요. 시문 아무튼 이 문화 파트에서 이 셋을 빼놓을 수가 없어. 시험에 잘 나와요. 시문 자 밑줄 분하로드 운동이 배경인 상록수 그 다음에 3.1운동에 참여했던 당시의 간격을 되살린 저항시 그날이 오면을 지었어요. 그날이 오면을 지은 거는 32년인데 광복 이후에 1949년에 간행이 됩니다. 요 시는 자 그래서 요 작품까지 다 알아두세요. 작품을 다 외우기 힘들면 적어도 광야, 서시 그 다음에 상록수 그날이 오면 요 네 개는 무조건 꼭 외워야 돼. 다른 건 못 외우지만 그리고 264는 요 내용 의열단에 가입했고 조선혁명 군사 정치간부 학교에 입교했다라는 내용까지 요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문학 활동에서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순수 문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일제 탄압을 받건 뭐 어쩌거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피하는 그런 성격이죠. 예술성과 작품성을 강조하는 순수 문학. 그 다음에 친일 문학은 아까 나왔던 이광수, 최남선, 노천명, 서정주 다 예전 교과서에 이 사람들 시가 실려 있었어요. 다 시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아마 그 교과서에서 다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인들이 일제의 전쟁을 찬양하는 친일 문학 활동을 전개하죠. 친일 문학. 뭐 이것까지 몰라도 됩니다. 시험은 그냥 우리 264 윤동주, 그 다음에 시문 이렇게 셋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술 활동과 문화재 수호 활동 볼게요. 자, 예술 활동과 문화재 수호 활동을 보면은 예술 활동은 별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 R이랑 자, 별표 치세요. 나운규 동그라미, R이랑 동그라미, 단성사. 나운규가 R이랑을 단성사에서 개봉했습니다. 제일 중요해, 요거. 그래서 이 내용이 식민지배를 받던 이제 한국인의 고통받는 생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서 엄청난 흥행을 거뒀던 영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극은 토월해, 밑줄. 토월해는 도쿄에서 도쿄 유학생들이 만든 그 신극 운동 단체고요. 그 다음에 미술은 이중섭, 나혜석 등이 있는데 이름보다 서양 화가가 활약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서양 화가가 활약을 했어. 그 다음에 문화재 수호는 자 여기 전형필이란 분이 우리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재를 털어가지고 친지 가족들한테 그 가산탕진한다고 욕을 먹어가면서 훈민저금 일제강점기에 훈민저금 해례본 등 수많은 문화재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보존하기 위해서 보화각을 세우고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의 간송미술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언론을 보겠습니다. 언론은 1910년대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라고 있죠. 이 매일신보하고 대한매일신보하고
뭐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괜히 알면 피곤하니까 그냥 완전히 다른 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델과 양기탁의 대한매일신보하고 요 총독부 기관지로 전락한 매일신보는 서로 이 인연은 있는데 그냥 우리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그냥 대한매일신보랑 완전히 다른 그냥 총독부의 기관지 신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빼고 대부분의 신문이 다 폐간됐습니다. 대한매일신보도 뭐 없어진 거나 없어졌어. 폐간됐어. 자, 나중에 요 매일신보에 관한 얘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920년대에 이제 신문 폐간돼가지고 3.1운동 이후에 신문 발행이 허용이 됐죠.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이 됐어요. 그리고 요거 알아두세요. 밑줄 그세요. 동아일보 주체로 한국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의, 자, 한국 최초의 비행사가 누구예요? 안창남이야. 고국 방문 비행이 성사됐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1930년대에 일장기 삭제 사건, 요때 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이 출전을 했는데 이때 일본 식민지였으니까 일본 국적으로 출전을 했고 가슴에 일장기를 달았어요. 일장기를 달았는데 그때 그 사진을 신문에 실을 때 조선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 이 조선일보하고 조선중앙일보하고 다른 신문이에요. 일보가 송기정 선수 가슴에 있던 일장기를 삭제한 사진을 신문에 실었어요. 그래서 조선중앙일보는 자진 휴관되다 나중에 그냥 폐간이 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무기한 정간이 되었다.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일장기 삭제.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면 거의 이게 나옵니다. 1930년대. 그리고 1940년대 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글로 이렇게 발행된 신문 강제로 폐간됐다 그랬죠. 폐간되고 요 내용들, 언론에 대한 내용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이 비교적 암기를 좀 나열식 암기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중요한 포인트도 보이고 더 잘 외워질 겁니다. 일단 포인트 보자고요. 자, 포인트. 한국사 연구 박은식, 신채호 제일 중요합니다. 박은식은 일단 유교 구신론부터 먼저 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혼을 강조해. 이 크게 혼나. 막 때리면서 혼을 내니까 아파. 한국 통사, 아프니까 통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프니까 피나죠.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채호는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그리고 조선사 연구초, 거기는 이제 묘청의 난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행동지침.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연구는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한 우리말 큰사전. 요 두 개에서 시험에 거의 다 나와요. 조선어학회는. 그 다음에 천도교, 이제 종교는 우리 천도교에 요 내는 기관지라던가 잡지가 중요합니다. 만세보, 개벽, 신여성, 민중 계몽 운동에 앞장을 섰고요. 그 다음에 대종교는 무장투쟁 쪽으로 나가는데 북간도의 중광단, 그 다음에 이 중광단이 북로군정서가 돼서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을 하죠. 오케이. 문학활동, 이육사, 본명은 이원록인데 작품으로서는 광야, 절정,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으로 연루돼서 옥고를 치를 때 그 수임 번호가 264번이었어. 그래서 264.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의열단이면서 그러니까 그 김원봉이 세운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 학교에 입교를 했었죠. 윤동주, 서시, 별 해는 밤, 뭐 참회로 그런 걸로 유학 중에 치안유지법 때문에 옥고를 치르다 거기서 순국합니다. 심훈, 분하로드 운동의 상록수, 그 다음에 3.1운동에 대한 3.1운동을 기리면서 그날이 오면 시를 썼었죠.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술활동은 나운규, 아리랑 어디서? 단성사에서. 단성사. 그리고 언론은 송기정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일장기 삭제 사건으로 동아일보와 중앙조선일보가 무기한 정간을 당했었죠. 그 일장기 삭제 사건. 그래서 요거만 알아도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알아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고 한 7, 80%는 다 해결이 되니까 기출 문제를 이제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